형광등이 꺼진 회의실, 의자 바퀴가 방걸음 미끄러진다. 우리는 말보다 숨으로 먼저 길을 찾는다. 손끝이 서류 모서리를 따라가다 멈추고 겹친 그림자가 한 몸처럼 흔들린다. 창틀에 떨어진 빗방울이 박자를 정하면 호흡이 그 리듬을 닮아 조용히 맞춰진다. 호칭은 차마 부르지 못하고 이름은 더 이상 필요 없다. 단정히 정리된 책상 위 펜 하나가 조용히 자리를 바꾸고 그 미세한 이동이 오늘 밤의 대답이 된다. 나는 직원 10명이 안 되는 작은 회사를 맡고 있다. 아침엔 납기표를 펼치고 오후엔 거래처의 표정을 읽는다. 월급날엔 숫자를 한 번 더 세고 저녁이면 세금 알림을 미룬다. 계획은 엑셀로, 걱정은 머리로, 결정은 결국 내 이름으로 남는다. 사장이라는 호칭은 거칠지만 책임은 늘 촘촘하다. 작은 회사의 바람은 소문을 벽 밖으로 쉽게 밀어낸다. 그래서 나는 문을 닫기 전 장부보다 사람을 먼저 확인한다. 오늘도 마지막 줄에 점 하나를 찍기 전 내 시선은 자연스레 그녀에게 멈춘다. 그녀는 보고서 대신 질문을 건넨다. 오늘 몇 시에 끝나세요? 커피를 내미는 손끝이 필요 이상 머물고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는 사소한 동작이 신호처럼 느껴진다. 10명도 안 되는 사무실에서 이런 온기는 금세 이야기로 변한다는 걸 나는 안다. 키보드 위 반지가 불빛을 받아 번쩍이고 마음속엔 내가 써내려간 규칙들이 깜빡인다. 근무 외 연락 금지, 야근 동행 금지, 평가 보상 분리. 보호와 소유, 책임과 욕망 사이에서 문장은 자꾸 지워지고 다시 쓰인다. 그녀의 일정표와 내 일정표가 자연스레 겹칠 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건 배려인가, 핑계인가? 오늘 밤 보고 한 줄이 끝나면 나는 사장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한 남자로 드러날 것인가? 사무실 시계의 초침이 10시를 넘겼을 때 내 마음속에 넣어둔 근무 외 연락 금지 같은 문장들이 한 줄씩 희미해졌다. 나는 모니터를 닫으며 이제 들어가요라고 말하려 했지만 그녀가 잠깐만요. 자료 하나만 더 확인해요라며 창가로 걸음을 옮긴다. 작은 회사의 형광등은 절반만 켜져 있고 탕비실에서 끓는 온수기 소리가 빗소리와 겹친다. 우리는 서로의 그림자가 겹치는 지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자리를 다시 찾아간다. 김대리라고 부르려다 나는 이름의 첫 음절에서 멈춘다. 그 짧은 망설임이 규칙의 마지막 버팀목이었는데 그녀의 눈빛이 그것마저 조용히 치워버린다. 엘리베이터는 이미 멈춰섰고 복도 센서는 우리가 선고까지 빛을 보내지 못한다. 우산을 펼치며 차까지 같이 가요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정한 선을 발로 넘는다. CCTV의 붉은 점이 깜빡이지만 그 빛은 우리를 기록하지 못한다. 비에 젖은 공기와 가까워진 호흡, 그리고 이름을 부르지 않으려 애쓰는 침묵 넘어가는 일은 늘 이런 식이다. 큰 사건 없이 작은 동의들로 발치에 고인 물이 일렁이고 우리는 같은 쪽으로 첫 발을 내딛는다. 문이 닫히자 사무실은 어항처럼 고요해졌다. 형광등은 반쯤 잠들고 비가 유리에 모스부호를 두드렸다. 우리는 보고서에 마침표를 지웠다. 오늘의 문장은 끝이 아니라 쉼표여야 했다. 책상 모서리를 따라가던 손끝이 잉크에 닿듯 서로에게 스며들고 숨은 문장과 문장 사이의 여백으로 흘러갔다. 블라인드는 오선지처럼 떨렸고 우리의 그림자는 같은 박자 위에서 한 음으로 포개졌다. 우산살을 펴는 소리가 현을 퉁기는 같아 잠시 멈칫했지만 바람은 우리를 무대 중앙으로 밀어 올렸다. CCTV의 붉은 점은 먼 별처럼 깜빡일 뿐 이 장면의 자막을 읽어내지 못했다. 서랍 속 어딘가에서 반짝임 하나가
눈을 감고 탕빗을 끓는 물소리는 점점 멀어졌다. 우리는 호칭을 벗기고 이름을 포스트잇 뒤에 숨겼다. 손등에 스치던 온기가 유리창의 성에처럼 번지고 시간은 젖은 코트를 벗듯 조용히 바닥에 미끄러졌다. 컵 뚜껑이 닫히는 작고 둔한 소리가 선을 넘었다는 신호처럼 귓전에서 울렸다. 밖에 빗줄기는 박수 같고 안의 심장 소리는 드럼 같다. 이 밤은 규정의 페이지를 잠시 덮고 우리만의 문장을 허락했다. 되돌아갈 길은 남겨두되 발자국만은 같은 방향으로 찍었다. 이제 도시의 불빛이 유리컵 속 얼음처럼 천천히 녹아내리고 우리는 그 느린 녹음을 끝까지 듣고 있었다. 아침 유리 칸막이를 가르는 빛이 더 날카로웠다. 그녀는 계절에 맞지 않는 얇은 스카프로 목을 감고 들어왔다. 왼쪽 광대엔 파우더가 유난히 두텁게 발려 있었고 손목엔 밴드 조각이 가느다랗게 붙어 있었다. 회의 들어가시죠, 사장님. 목소리는 평소처럼 낮았지만 컵을 드는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엘리베이터 거울 앞에서 그는 반걸음 멈췄고 그녀는 화면을 뒤집은 채 진동을 길게 눌러 껐다. 누구도 묻지 않았으나 모두가 알아버린 아침. 작은 회사의 공기는 금세 눅눅해졌다. CCTV의 붉은 점은 오늘따라 더 또렷했고 복도 끝 자동문은 우리를 서로 다른 시간에 통과시켰다. 오늘은 각자 가요. 그녀의 한마디에 말하지 않은 전부가 담겨 있었다. 주말 대청소 날 라벨 프린터 소리와 빗방울이 번갈아 사무실을 채웠다. 간이 창고 맨 아래 박스를 꺼내다 테이프가 터졌고 그녀가 흘린 내용물 사이에서 얇은 상자가 하나 나왔다. 표지는 행사사진 회사 로고도 없고 손글씨만 투박했다. 뚜껑을 열자 폴라로이드 몇 장과 영수증 2장이 겹쳐 있었고 가장 위 사진 속에서 젊은 우리 둘은 바닷바람을 등에 지고 어깨를 붙이고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흐린 펜으로 짧게 여름 우리. 그녀가 조심스레 나를 본다. 사장님, 이건 우연이 아니죠? 서버렉 펜 소리가 고르게 돌아가고 형광등은 한 칸씩 늦게 켜졌다. 나는 사진을 손끝으로 한번 쓸고 영수증 뒷면에 남겨둔 내 글씨를 보여줬다. 가까이에 두려면 멀리 둬야 했다. 그녀의 눈동자가 잠깐 흔들렸다가 아주 얕게 고였다. 그래서 날 보내고 여기로 다시 불렀군요.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세상 앞에서 옳은 이름이 아니었으니까 내가 다치지 않는 거리를 만들고 싶었다. 그 거리의 한쪽 끝에 내가 서는 걸로. 그녀는 웃음과 한숨이 섞인 숨을 내쉬었다. 청첩장 대신 거래 명세서를 보냈던 이유, 이제야 알겠네요. 말 끝에 사장님이 붙었지만 그 호칭 안에서 오래전에 불렀던 이름이 짧게 빛났다 사라졌다. 우리는 상자 속 사진들을 다시 폭에 어둡지 않게 넣고 테이프를 새로 둘렀다. 문을 세게 닫지 않는 방식으로 작은 클라이맥스는 그렇게 지나갔다. 그리고 반전은 증명됐다. 처음부터 우리는 낯선 사이가 아니었다. 다만 회사라는 표지로 오래 숨겨둔 오래전의 우리였다. 퇴근 시각 우리는 같은 건물의 다른 엘리베이터를 탔다. 부재중 호출음이 멎을 때까지 같은 창을 바라봤다. 오늘도 우리는 같이 있었다. 같은 비를, 같은 바람을, 같은 문장을 각자 집에서 다른 마침표로. 책상 서랍엔 이름 없는 편지 한 장이 남아있고 마지막 줄은 비워두었다.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할까? 선을 더 두껍게 그어 멀어질까? 아니면 같은 지붕을 고민할까? 같이 살아야 하나 아니면 같은 비만 맞는 사이로 살아야 하나? 답을 쓰려다 멈춘 펜끝이 떨린다. 우리는 아직 쉼표에 서 있다. 당신이라면 이 사랑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사연들이 더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중년 행복을 함께 지켜주세요. 당신의 한 구독이 또 다른 사연을 이어갑니다.